자, 지금 나가는 게 2차 부등식 관련 이야기들이니까 2차 부등식에 연관돼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바로 가보자.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이 얘기는 앞에 2단원, 자, 방정식 파트의 세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내용에서 세 번째 주제로 취급을 했던 건데 같은 내용이 이어질 거야. 근데 결론은 같을 건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을 정확히 봐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일 때. 두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클 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자,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총 5개의 상황은 어떤 하나의 그래프를 다른 관점에서 읽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뭔 소리를 할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게 모두 같기 때문에 걔를 는 y라고 생각할게. 초록 색깔 y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그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는 다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는 y라고 할게.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거야. 자, 그러면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신다 생각하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자,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초록 색깔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지금 x축을 설명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 얘가 지금 x축이 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본다 생각을 하면 초록색과 파란색의 그림의 상황을 보시는 거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였지? 초록색과 파란색이 만난다의 입장이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x값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하는 거 등장하던가 3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식이 좀 더 위에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크다는 것 때문에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즉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고?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작다는 결국엔.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x가 1과 3, 4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x는 등호까지 포함하게 되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 마지막 x가 1과 3, 4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또 가볼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보자. 그럼 또 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보자.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니고 크다야지. 작다라고 볼 거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크거나 같다라고 두실 거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보실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라고 하는 거 여기다 그릴게. 여백 있으니까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할 거고 y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한다 생각을 하면 1, 1 있고 3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을 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 소리는 그린 거야? 왼쪽에 존재하는 이 5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y라고, 초록색깔 y로 그래프를 그리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파란색깔 y라고 그래프를 그리실 거야. 그러면 얘가 파란색깔이 되겠지. 그럼 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맨 위에 존재하는 녀석은 파란색과 초록색이 만날 때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이 뭐뭐 나옵니다. x값이라고 하는 건 1 또는 x는 3이 나옵니다. 즉 다음엔 초록색깔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지.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1과 3,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초록색깔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을 때 설명하는 거니까 x는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등호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그거야. 등호라고 하는 거는 만난다를 따지는 거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어느 게 위에 있는지 따는 거야. 그래서 입이 벌어진 쪽이 위에 있다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어떤 형태의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도 그래프에 존재할 수 있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일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뺄게 우선. 자,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4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 존재하는 요 5개의 형태의 그래프를 초록색으로 그려볼 거고, 오른쪽에 존재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등호는 뭐 할 때 찾는 거라고? 만날 때 찾는 거라고.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y축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2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두 개가 뭐합니다? 접하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 x좌표는 뭐만 있습니다? x는 2요. 그러니까 중근을 가짐으로 접하는 걸로 표현될 거고. 그럼 그 다음 거 봐볼까? 자, 초록 색깔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따는 거지. 자, 그러면 2를 제외하고는 다 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뭐라 적으면 되는 거야?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그래프가 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프는 축보다 위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위치 관계로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모든 부등식은 위치 관계로 읽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데는 2, 큰 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되어지고요. 작은 거라고 하는 건 없지만 만나는 건 있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나옵니다? 2만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가보자. 자, 어떤 형태가 있을 거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 다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5개의 형태도 구분을 해볼 건데, 왼쪽에 존재하는 이 5개를 초록 색깔 y로 볼 거고, 오른쪽에 존재하는 이 5개를 파란 색깔 y라고 보실 거야. 됐니? 자,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이렇게 하나 존재하실 거고요. 그림 빨리 그려볼게. 이게 y축이니까 우리가 그릴 거는 2,1을 지남으로 그래프는 초록 색깔 그래프가 될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그 x축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만나는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지. 무조건 중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아니면 허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 초록 색깔 그래프는 파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자, 듯이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는데 한 군데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 틀이고요.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음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함수, 방정식, 부등식 저 세 개의 단위가 있으면 난 지금 배우고 싶은 건 방정식, 함수, 부등식 사이 관계지. 그럼 세 개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방정식은 왜 방정식이 존재할까? 라고 하면 우리는 방정식은 x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혹은 y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존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함수는 왜 존재할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자, 부등식은 뭘 따지기 위해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x 범위만 따져주기 위해서 부등식을 구합니다. 부등식을 풀어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 함수로 가는 이유는 왜 갑니까? 다시 방정식에서 어떤 기호는 등호라고 하는 기호는 함수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바꿀 수 있다? 만난다 라고 하는 기호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함수로 바꿨을 수 있다. 다시 함수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건 방정식에서 등호로 고쳐 쓰시는 거다. 됐죠? 다시 함수의 입장에서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건 부등식의 입장에선 크다로 바꾸시는 거야. 위에 있다 라고 하는 녀석이. 그 다음에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건 뭐라 쓴다? 작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 함수로 가는 그 이유는 왜 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정식에서 함수로 가는 이유는 뭘 찾기 위해서? 실근을 찾기 위해서 혹은 실근의 개수 찾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했고,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가는 이유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뭘 찾기 위해서? 교점 x 좌표 찾으려고 가요. 혹은 교점의 개수 찾으려고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자, 너희는 부등식은 이제 몇 차 부등식만 풀이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 생각하면 1차 부등식만 풀이법이 있는 거야. 1차 부등식이 아닐 때에는 다 함수로 고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함수로 고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다 혹은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무엇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다? 위치 관계로서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함수 입장에서 부등식으로 가는 이유 왜 가요? 라고 한다면 어느 식이 어느 식보다 크다, 어느 식이 어느 식보다 작다 라고 하는 말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리해줬던 그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고, 지금은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까지 체크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정리하고 따라옵시다.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봐보자. 자, 1차 부등식만 풀이법이 존재한다고 했지. 자, 그럼 모든 부등식은 다 뭐로 정리한다? 함수의 그래프로서 문제를 정리를 해나가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그린 뒤 그 다음에 위치 관계로서 모든 문항들을 파악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난 어떻게 생각할 거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거를 초록색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걸 초록색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걸 파란색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파란색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나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이라고 하는 거와 5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질 겁니다. 파란 색깔 Y는 0이라고 하는 건 지금 X축이라고 하는 게 되어지실 거고, 나는 지금 찾고 싶은 건 초록 색깔이 위에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영역만 찾아주고 싶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영역과 5보다 큰 영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는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야. 자, 항상 2차 부등식을 풀라라고 하면 머릿속에 저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셔야 돼.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건 당연해. 근데 얘니까 얘야.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져갑시다.
시작할게요. 자, 두 이차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으되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1번을 문제를 본다 생각하면 fx랑 gx가 있는데 fx가 큰 거지. 자, 다시 왼쪽에 존재하는 초록 색깔 그래프를 그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란 색깔 그래프라고 한다면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찾고 싶은 거지. 자, 그럼 다시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됐어요? 파란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야. 문제를 보았을 때 초록 색깔 파란색이 구분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꾸로네요. 거꾸로네요. 자, 다시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되어지는 거고요?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 다시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이 되어지는 거고. 자, 파란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가 되어지, 다시 거꾸로, 거꾸로 그래. 미친놈아. 거꾸로 그랬다. 다시.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지금 얘가 되는 거고, 문제에선. 파란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림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되게 모호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초록 색깔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무슨 범위 찾으시면 된다? X범위 찾으시면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좀 구분을 하실 건데 저거는 자, 요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봐봐. A에 곱하기 B라고 하는 게 걔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건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인 케이스. 자, 지금 분류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또는을 삽입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다 적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다 찾으시는 거고, 근데 여기 사이는 이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겹치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볼게.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걸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케이스. 두 번째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케이스. 그러니까 즉 가운데에는 또는 삽입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지나간 건 다 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존재하는 이 안과 요 안에서는 뭘 찾는 거야? 겹치는 거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위에 있는 거에서 겹치는 거 찾고 아래에 있는 거에서 겹치는 거 찾아서 단 한 번이라도 지나가고 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쪼개지는 겁니다? 두 가지 쪼개지는 겁니다. fx라고 하는 게 걔가 무슨 수이고 양수이고, gx라고 하는 게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생각할 수 있고, fx라고 하는 게 무슨 수이고 음수이고, gx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에다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얘도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해놨지?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지금 다 파란색으로 표현해놨죠? 얘 파란색으로 표현해놨지?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라색 그래프로 볼게. 얘를 우리는 보라색으로 볼게. 얘를 보라색으로 볼게. 그러면 잘 봐. 보라색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녀석이 되겠지. 자, 첫 번째 보면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찾는 거죠.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가 되는 거야? 얘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5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에지?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니까 x가 뭐보다 작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뭐보다는 크다? 3보다는 크다. 그럼 너랑 너랑 겹치는 걸 찾아주기 때문에 x축 그릴게요. 그러면 1부터 5까지가 있을 거고 1부터 3까지가 있으면 이거 바깥에, 이거 바깥에, 그 다음에 요거 사이요. 그러면 범위 어떻게 나와요? x는 1과 1 사이입니다. 또는 x는 3과 5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초록색깔 그래프가 보라색보다 낮은 데 설명하기 때문에 요 사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뭐와 뭐 사이가 돼? 1과 3 사이가 되고, 두 번째
파란 색깔 그래프가 보라색보다 위에 있을 때 따지는 거죠. 다시 초록 색깔 그래프가 거꾸로 갔다. 초록 색깔 그래프가 보라색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어디야? 마일보다 작고 5보다 크네요. x가 마일보다 작거나 또 x는 5보다 크다, 5보다 크네요. 두 번째,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거지.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거 뭐야?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또는 x는 5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여기 맞을게.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위에죠.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위에니까 맞고,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아래죠. 파란색이 보라색보다 아래네요.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뭐예요? 1과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여기는 없네요. 미안해요. 여기 겹치는 거 없네요. 맞죠? 겹치는 거 있네. 1과 3. x는 여기서 겹치는 게 뭐예요? 1과 3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마일보다 작고 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3보다 큰 거죠? 3보다 잠깐만. g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파란색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이게 뭐야? x는 1보다 크고 또는 x가 3보다 작고 크다. 그러면 그려보면 x축이 여기 있으면 마일이 있고 5가 있으면 바깥 범위가 그려질 거고, 1이 있고 3이 있으니까 바깥 범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x는 마일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못 처리하고 단 한 번이나 지나가고 다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겠네. 그래서 x는 마일보다 작다 또는 x는 1과 3 사이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저기까지 싹 다 좀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따라올게요. 자, 다음 따라올게요. 2차 부등식 풀어라 라고 하는 건 왼쪽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하는 거랑 오른쪽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거지요.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할 거고, 저거만 x값만 찍을게. 3이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이 축이 되겠지? 그럼 결국엔 얘가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해는 어떻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표현일 거야. 사이범위 바깥범위 외우지 말랬어. 외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무슨 색으로 그리고? 초록 색깔로 그리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 그리고? 파란 색깔로 그리신다 생각을 하면 x축이라고 하는 거 분명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하는 게 자, 마유6이랑 1이지? 마유6이랑 1이니까 마이너스 6이랑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 그래프가 나오겠고,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얘가 되므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요? 마6부터 1 사이겠네요.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과 1 사이겠네요. 그려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은 풀이법이 없습니다. 외워지는 거지. 왼쪽에 있는 거 초록 색깔, 왼쪽에 있는 건 죄다 초록색. 오른쪽에 있는 건 죄다 파란색. 자, 그러면 초록색과 파란색의 관계 살핍니다. 초록색깔 그래프 그린다 생각을 하면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여기 존재할 거고, 마일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돼? 아래로 블록인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겠네. 그럼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뭘 따지는 거야?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x값이 뭐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등장했고,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요게 되니까 제가 아래로 블록이지? 2분의 1이 되니까 아래로 블록 이런 형태가 됐고, 초록색이라고 하는 건 얘가 될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얘가 될 거니까 초록색이 위에 있는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다음 거 따라오세요. 1번. 자,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자, 이런 형태들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해석을 하란 얘기야. 이건 외우질 못해요. 됐니? 잘 봐봐. 지금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요, 너희가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려보시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저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붕 떠 있을 거야. 돼?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건 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 그려보라고 하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 잡아줬습니다.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게 무조건 X축보다 뭐예요? 위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데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됐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잘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따라오세요. 갑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하고 나와 있고 해당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져 있으므로 난 왼쪽에 있는 건 초록 색깔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그래프? 파란 색깔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시겠다는 얘기야. 그럼 초록 색깔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게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어. 근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가 있고 x-a가 있으므로 a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매우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 잘 봐.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 어떤 변수가 생긴다 생각하면 그걸 다 쪼개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상황으로 잡을 거냐면 첫 번째 a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세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실 거야.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질 거면 이렇게 되어질 거고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면서 해당하는 x의 범위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x라고 하는 건 2라고 하는 거와 a라고 하는 거 사이입니다 라고 되어지시는 거고, 맞죠? 왜?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걸 따지시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따진다 생각을 하시면, 자,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 생각하면 x가 2가 되는 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얘가 되니까 이땐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야. 그다음에 마지막 작다라고 했으므로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일 거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거는 사이 범위가 되어지므로 x라고 하는 건 뭐와 뭐 사이가 됩니다. a라고 하는 거와 2 사이가 되어집니다. 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아래에 있는 거 본다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거가 초록 색깔 형태의 그림을 그리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란 색깔 형태의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라고 판단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거에 그림을 그리냐고 보니까 얘는 a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겠지. 그럼 a라고 하는 거를 묶어볼까? 묶어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라는 게 있고요.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a의 값에 따라 가지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 a라고 하는 게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렇게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a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도 찾아야 돼? 0일 때 찾아야지. 자, 몇 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라고 하는 건 0이 될 수도 있다 까지도 판단해 두셔야지. 자, 그러면 다시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여기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땐 대입해 보시면 0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커? 아니지? 그러니까 지우시는 거고, 맞죠? 0 넣어봐. 0, 0, 0. 맞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크다부터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1. 그러면 아래로 볼록 형태가 그래프 되고 큰 걸 찾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위로 볼록이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4와 1 사이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답인 거고 이때는 해가 없고 이때는 해가 2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해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잘 좀 정리하고 따라오시고요. 그럼 결국엔 뭐야?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그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한다. 이 콜 뭐야? 부등식을 못 푼다. 됐죠? 자,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항 따라오실게요. 자, 해가 마 2와 1 사이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 부등식에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하는 사이 범위가 등장하게 될 거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선 아래로 블록이면서 몇 개 점에서 만난다 생각할 수 있어? 두 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는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엔
사이범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보다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하는 게 경계값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는 식은 X 플러스 2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에다가 앞에 곱하기 1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지요. 됐나요? 자, 저게 부등식이 되어질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바깥 범위가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6이기 때문에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하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반드시 두 개 점에서 만납니다. 두 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얘기고, X축보다 큰 데를 찾고 싶은 거고, 6이라는 게 있으면서 X의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지요. 됐습니까? 자, 잘 정리하고 다음 거 따라옵시다. 이게 내가 너희한테 강요하고 싶은 거는 요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부등식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되셨나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자, 해당하는 부등식이 존재하는데 걔가 해가 마사랑 1 사이일 때 2차 부등식 얘 해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지. 그럼 얘도 봐봐. 얘는 큰데 얘가 지금 사이범위가 등장했지. 그럼 잘 봐. 첫 번째 가정. A가 무슨 수라고 가정을 해볼까?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이범위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와 X축이 두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겠죠?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된다는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이 1이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큰 데기 때문에 크다는 얘기는 바깥 범위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지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범위예요?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얘 돼안돼?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부등식을 풀지 못한다. 두 번째 이야기, A가 음수일 때요. 그때는 X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어질 거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와 1이라고 하는 게 되어지심으로 큰 쪽이니까 이게 되는 게 맞겠지. 그러면 해당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걸로 묶여지시면서 뒤에 생기는 건 X-1에 X의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정리 가능하며,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정리할게.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A X의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게 얼마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를 설명하며,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거는 3A가 될 거고 C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A는 무슨 수이고? 음수이고. 자, 그러면 자, 저거 이 자리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식이라고 하는 건 A의 제곱에 자 들어가면 4의 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A라고 하는 게 0보다 큰 거지?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있고 X 플러스 3이 있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해당하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보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만나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3이랑 마1이겠지. 그거와 그거 사이가 되겠죠.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3이랑 마1 사이입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항 따라오셔요.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저거에서 성립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결국엔 뭔 말이야? 작은 공간이 한 구간도 없다는 얘기겠지. 맞아? 자, 그러면 다시. 자, 이거 시작 문제는 어디 시작한 거니? 문제는 부등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부등식 문제는 다 뭐로 접근하랬지? 함수로서 접근하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럼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리하는 게 x의 제곱에 플러스 2kx의 플러스 2라는 게 0보다 크신 거니까, 자,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왼쪽의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설명하시므로 얘가 는 y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는 y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축에 존재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함수로서 문제를 끝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다 정리해 드릴게. 자, 여기서 문제를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완전제곱 묶어서 꼭점의 좌표가 0보다는 크다를 보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때 꼭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 x에 플러스 k라고 하는 거에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가 되어지므로 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라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에 컴마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요 꼭점의 좌표가 되어지시므로 그 꼭점의 y좌표라고 하는 즉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라는 게 뭐보다 크다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만 보여주시면 항상 위에 있어지겠지. 됐니?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몇 차 부등식이 등장했니? 2차 부등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난 지금 이 형태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 형태고 이렇게 되므로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예요. 즉, 난 지금 함수에서 문제를 끝낸 거예요. 됐니? 다시. 함수에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신 거예요? 자, Y좌표라고 하는 거와 자, 그 다음에 경계선 사이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로 함수에서 끝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간다 생각을 하면 자, 부등식에서 문제가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뭐로 갈게? 함수로 갈게. 함수까지는 내용이 똑같겠지. 그래서 뭐로 갈 거다? 방정식으로 갈 거다. 왜? 자, 그래프가 뭐하지 않으므로 그래프가 만나지 않으므로 만나지 않는다.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건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만나지 않는다는 실근이 없다로 처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즉 뭔 소리냐? 잘 봐. 지금 이 초록 색깔 식이라고 하는 거, 초록 색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식이 뭐였지? x제곱 플러스 2에 k의 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y로 적힌 거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얘 밑에 있을 거니까 얘가 지금 y는 0이었겠지. 그러면 자, 얘랑 만나지 않는다기 때문에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아래다가 쓸 수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k의 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뭐랑 만난다고 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거와 만난다고 했을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즉, 난 지금 요 식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 없다는 얘기니까 뭐로 접근하시는 거야? 판별식으로 접근하시겠네요. 절반제곱 k제곱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작으시면 답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푼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답이 등장하시겠죠. 잘 봐봐. 함수에서 문제가 끝날 수도 있어. 뭐로? y좌표와 경계선의 부등호를 삽입함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문제가 끝낼 수 있어.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를 가지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자, 여기 뭐래? 부등식이지. 그럼 앞에 무슨 말이 없니?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될 수 있다. a를 범위로 쪼갠다면 a가 0보다 크다. a가 0이다. a가 0이다부터 가자. a가 0이다. 그게 좀 더 간단하니까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떠 있던 거, 항상 밑에 가라앉아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해당하는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를 초록 색깔로 그려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파란 색깔로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초록 색깔로 그림을 그렸을 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파란색을 갖다 대본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위에 있어야 되므로 이 x축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다 생각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여기 있어도 맞죠? 여기 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봐볼까?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지나가면 무조건 안 되겠네.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겠네. 초록색이 항상 위에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합니다? 지웁니다. 그러면 너랑 너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A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변은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우변은 얼마가 0이 되니까 얘가 더 큰 거니까 A는 0이 되어지겠네. 사실 이거 또는이야. 또는은 뭐랬지? 한 번이라도 지나가고 다 적으세요. 요 얘기를 했지. 얘 봐볼까? 얘는 결국에는 얘는 함수로 문제를 끝낼 수 있어. 꼭점의 y좌표 구해서 함수로 끝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는 있어. 만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와 얘식이 뭐지?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ax의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되고 밑에 있는 건 y는 0이죠.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지 않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에 a의 x에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0입니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 판별식을 처리하시는데 판별식이 0보다 적으시면 되겠지. 제곱하면 9의 a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의 2제곱에 마이너스 36a가 뭐가 작다? 0보다 작다. 이거 다시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 되고 있고 만나는 애가 어디에 만납니다? 0이랑 4가 만나니까 A 범위는 어디서부터 갈 것이다? 0부터 4까지입니다. 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의 설계도를 한번 그려본다 생각을 하면 부등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몇 개를 쪼갠 거야, 범위를? 3개로 쪼갠 거지? 그래서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 때, A가 작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접근한 건 뭐로 접근한 거야? 함수로서 위치관계를 판단하신 거지? 뭘 판단하신 거라고요? 위치관계를 판단하신 거라고. 범위 하나 안에서. 그랬을 때 되는 게 얘는 안 됐고, 얘 됐고, 얘 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다시 접근한 거지? 방정식으로서 문제로 접근하신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됐니? 자, 문제 좀 까탈스러운 건 아니고요.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되는 거야. 요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정리하시고 따라오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고쳐볼 수 있다? 부등식으로 고쳤을 수 있다. 가능할까? 다시 봐봐. 자,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건 부등식으로 대서관계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즉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의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2x의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위에 쪽에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됐니? 자, 항상 위에 쪽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다?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부터는 앞에 문항과 같은 문항이 되며 사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다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등식 입장에서 크다 작다로 바꿨을 수 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m의 플러스 2의 전체 x가 있을 거고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그럼 왼쪽에 존재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신다 생각하면 초록 색깔 그래프로 그릴 거고요. 파란색의 그래프를 그려진다 생각하면 x축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x축이라고 하는 게 파란 색깔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록 색깔이라고 하는 거에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항상 붕 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문제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는데 함수로 시작했지. 맞아? 함수를 뭐로 고쳤고 부등식으로 고쳤고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왼쪽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뭐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시작은 뭐로 시작하고 있는데 함수로 문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로 접근했고 부등식으로 접근했고 부등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만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난 뭐로 접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정식으로서 접근을 하실 겁니다. 자, 방정식에서 지금 해당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전체 x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x축과 만난다. 근데 그때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 왜? 교점의 유무를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판별식 D라고 하는 건 뭐여야 됩니다? 0보다 작으셔야 되므로 가운데 존재하는 저 녀석의 제곱은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게 되죠. m제곱 플러스 4m이라고 하는 거에 4니까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자, 또 몇 차 부등식이 등장했지? 2차 부등식이 등장했지? 자, 부등식 문항은 다 뭐로 해석하십니다? 함수로서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이 그려질 거고 x축과 만남의 여부를 확인할 건데 구해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야. 작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는 m의 범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와 6 사이겠네요. 그래서 m범위 나오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호흡이 길고 봐야 되는 시선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순서를 좀 잘 잡아두세요. 아시겠니? 자, 다음 거 할게요. 정리하세요.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이 표현이 왜 줬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잘 봐. 루트에 a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수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래라고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자,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 루트 a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루트 a라고 하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건 뭐보다 크게 됩니다? 0보다 크셔야 됩니다. 왜? 0이 되는 순간 루트 a가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알맹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는 소리겠네요. 자,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배의 k의 x의 제곱에 플러스 k의 x의 플러스 3이 0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시겠지.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됐죠? 그럼 여기서 모든 실수 x가 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네. 자, 근데 잘 봐. 이거는 어느 문항에서도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언급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그래서 그냥 부등식인 거예요. 요게 되게 키포인트겠죠.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K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해가 뭐가 된다? 이때 해는 모든 실수일 거예요 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나 지금 이거 부등식 문제, 그러면 난 뭘 접근할 거다? 함수로 생각하실 겁니다. 함수로 생각하실 겁니다. 함수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왼쪽의 형태에 존재하는 이 녀석의 식이라고 하는 거를 초록 색깔 y라고 보실 거고, 오른쪽에 존재하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걸 파란 색깔 y라고 봅시다. 그러면 초록 색깔 y라는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항상 위에 존재해야 되겠네. 자, 그럼 난 범위 쪽입니다. k라고 하는 게 얼마일 때와 0일 때와 k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와 k라고 하는 게 음수일 때 쪼갭시다. 0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면 나오는 게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되는 말. 크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크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파란색을 아무리 갖다 대봐라. 모든 실수에서 클 수가 있나? 안 되죠? 다음 세 번째, 얘는 아래로 볼록이겠지? 선생님 이거 물어본 애도 있다? K가 0보다 큰데 왜 위로 볼록이에요? K가 왜 0보다 작은데 왜 아래로 볼록이? 이거 마이너스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하는 게 요런 모양일 때는 안 되고 요런 모양일 때도 안 되겠고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럴 때가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0이니까 이거고 이거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초록색깔 그래프와 파란색깔 그래프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다시 뭐 접근한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갑니다. 뭘 안 만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식을 방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2의 k의 x의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야. 우선은 어떤 것도 성립했지? k가 0일 때 성립했으니까 그것 또는 k가 0보다 클 때 이때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0보다 크셔야 되니까 가운데 제곱은 어떻게 돼요? k제곱에 플러스 6k가 0보다 크다. k라고 하는 거에 k의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뭐로 가는 거야? 이 문제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함수로 가셔야죠. 아래로 블록 형태가 그래. 여기가 마6, 여기가 0. 그러면 이것보다 작고 이것보다 크지요? 이거였으니까 정리하시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K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라고 하는 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6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K라고 하는 건 0보다 커야 되는데 너랑 0 겹치는 건 얘밖에 없고 너 또는 너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게 등장하시는 게 잠깐만요. 0보다 작으니까 여기 만나지 말아야죠. 그럼 여기가 마6 여기 그래프 잘못 썼다. 그래프 잘못 썼다. 자, 그래프 잘못 썼다. 다시 할게. 자, 여기 판별식 갑니다. 가운데 제곱 어떻게 돼? k제곱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에 k가 0보다 작으셔야죠. k는 뭐와 뭐 사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24와 0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랑 걔가 있고 0이 있으니까 그 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됩니다? 얘가 되겠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마사랑 2 사이에 있을 때 2차 부등식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난 지금 여기 안에서만 항상 성립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안에서만 초록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파란 색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저 범위 안에서만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를 설명하는 거야. 다시 저 범위 안에서만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음을 보는 거야. 다시 해당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쳐다봤으니까 그 부등식을 뭐로 고칠 거다? 함수로서 고칠 거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등식은 초록색깔 그래프가 저 범위 안에서만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겠네? 자, 그럼 10가만이다. y는 x의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4가 되어진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면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고 꼭지점 좌표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의 컴마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a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난 생각해야 되는 건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므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라고 하는 거는 이쯤 되지 않을까? 그럼 이 형태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얘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방정식을 사용하지 못해요.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가 x는 0이지 y는 0이지 그럼 y값만 비교하시면 되겠네. 얘보다 얘가 크시면 되겠네. 즉 a제곱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4라는 게 뭐보다 클 때 생각하는 거야? 0보다 클 때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쯤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4구나. 이거 그려보신다 생각하면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a라고 하는 게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오른쪽 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풀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x축보다 아래에 있다고. 됐니?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파란 색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왼쪽에 있는 거를 초록 색깔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고쳐본다 생각을 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a제곱에 곱하기 x가 있고 더하기 4분의 a 4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a 4제곱에 마이너스 20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a제곱 그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20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초록 색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왜? 자, 이 a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항상.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건 맞겠지?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의 컴마 블라블라블라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4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기 때문에 0이 여기고 4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모양의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여기 봐봐. 파란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의 X축이 이거 위에로만 지나가시면 되는 거 아닐까? 즉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자 4라고 하는 거에다가 주어져 있는 y, 초록 색깔 y라고 하는 거에다가 x 대신 얼마 있는 거예요? 4를 대입한 걸 설명하니까 여기 4 한번 넣어볼까? 4는 어떻게 되니? 16 플러스 4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게 여기 때 함수값인데 걔보다 항상 뭐가 커야 된다? 0이 얘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시면 된다.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정리하시면 A 범위 등장하시겠죠. 저 정도 계산 나 안 할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거 갈게요.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가 얘보다 뭐한다? 위에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야 알겠네.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부등식 문제는 못 풉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할 수 있으므로 초록 색깔 y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로 만들면 마이너스 4였을 거니까 뒤에다가 마1 풀1 그러면 4k 플러스 1이 되므로 너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의 k의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 형태의 그래프와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안에서 빨간색 형태의 그래프로 잘라놓고 그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게 만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가보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보면 2라고 하는 거에 컴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4, 대충 그릴게. 축 없이 그릴게. 이게 낫겠다. 자, 다시 갈게. 자, 아래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 아니지요. 미쳤나 보다. 위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시면서 꼭점의 좌표는 2,4k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6까지니까 3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될 거고 6이라고 하는 건 저 아래 6, 블라블라블라 3,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예요. 대입해서 먼저 찾아놓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 1 되니까 4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 들어가 볼까? 6 들어가면 어떻게 돼? 16이니까 4K 마이너스 15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파란색 그래프보다 분홍색이 위에 있어야 되죠?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어디 지나갈 수 있어? 최대? 그러면 여기 지나갈 수 있지? 그럼 잘 봐. 얘보다만 뭐 하시면 돼요? 4K의 마이너스 15가 0보다만 크거나 같으시면 되니까 4K라고 하는 건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라고 하는 건 뭐 3. 블라블라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지요. 됐지요? 정리하고 다음 문제 따라옵시다. 시작할게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좀 빼시고 시작할게요. 848번은 뺄게요. 841번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 가로의 길이가 2cm 줄이고 30cm 늘려가지고 새로운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이때 정육면체 부피가 정육면체 부피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모서리 A의 값의 합을 구하셔야 하고 나와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가 될 거고 맞죠? A 빼기 2를 줄인 것도 A에서 잘 봐. 이제 뭐 정육면체라고 하는 게 분명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정육면체 부피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정육면체 부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A가 있으니까 A가 있고 A가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 부피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의 부피라고 하는 건 A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얼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3만큼 늘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2만큼 줄였고 여기를 3만큼 늘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3만큼 늘린 거지. 그럼 다시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A의 빼기 2가 되고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 A의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 수 있는 건 A-2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는 반드시 무슨 수일 거다? A는 2보다 큰 수일 거다. 까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부피보다 작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A 세제곱이 뭐보다는 크다? 왼쪽에 만들어진 녀석보다 크다. A의
a의 마이너스 2에 a의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6에 제곱 이렇게 되니까 딱 지어지니까 얘는 작은 거야. a제곱 마이너스 6a보다.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만들면 a라고 하는 건 0과 6 사이인 때 2보다 크므로 a는 2와 6 사이가 되므로 3, 4, 5가 답이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거 갑니다. 한 시계방에서 한 달 동안 N개의 손목시계를 판매함으로 매달 얻는 총 수입이 1000N에다가 40-0.2N 원이고 손목시계 한 개마다 도매 가격이 16,000원일 때 한 달 동안 70만원 이상 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계 판매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한 개당 원가 찾으시고요. 판매가 찾으시고요. 이익 찾으세요. 그 다음에 판매 개수 찾으세요. 자, 그러면 원가라고 하는 거는 N개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개수는 N개가 되고. 자, 총 수입이 얼마라고요? 자, 얘의 총 수입이 얘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 N 나눈 게 한 개의 가격이란 얘기겠네. 다음에 두 번째, 손목시계 한 개의 도매 가격이 16,000원일 때 도매 가격이 16,000원이고 원가가 16,000원이라는 얘기야. 한 달 동안 7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익이 되는 게 얼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n분의 70인 걸 찾는 거예요. n분의 70만원짜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판매 개수 이상을 구해라 이 얘기지요. 자, 그러면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게 70만원 이상일지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뺀 게 이익이라며. 맞아? 그럼 난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1000n 곱하기 40 마이너스 0.2n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 뺀 게? 16,000n을 뺀 게 몇 이상이고 원하는 거야? 70만원 이상입니다를 원하고 싶은 거지요. 자, 이거 2차 부등식 푸시면 문제 답 나오겠죠. 자, 다음 거 진행할게요. 자, 마지막.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50,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일정한 도로를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만들었다. 땅의 넓이가 1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도로의 최대 폭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으므로 어려운 건 아니지. 50에서 x를 빼고요. 40에서 x를 뺀 게 몇 이상? 1200 이상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90의 x에 플러스 2000이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1200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는 앞에 연립부등식 활용 파트의 뒤에 떨거지로 붙어있던 세 문제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주제에 따라오십시다. 됐죠? 오케이.